안녕하십니까. 풍천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풍천생 주식 투자입니다. 향후에 유료 서비스를 이곳에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필명을 그대로 쓴다든지, 그리고 웬만하면 본명으로 등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11월 25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이 여전히 약한 흐름이긴 한데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크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찍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곧바로 꺾이지만 않는다면 역시 반등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좋아지고 있는 데는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이 깨졌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보면은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향후에는 기관이 일단 매수를 해주고 또 외국인들도 다시 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HBM이죠. HBM에서 밀리면서 주가가 거의 뭐 급락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천안 쪽에 HBM 라인을 증설을 하고 다시 또 뭔가 또 반격의 기회를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여기에서 그냥 끝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을 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반도체나 첨단 기술 이런 분야는 뭐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었죠. 그때의 어떤 그 기간 이런 것들이 지금 치명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에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또 따라잡고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성이라는 기업,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HBM에서 뒤처진다고 해서 여기서 무너질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심하게 빠졌을 때는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또 정상적인 흐름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건 사실 지수가 계속 갈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지수까지 같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괴리감을 볼 수 있는 디커플링이 나타난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움이 있죠.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저는 올해 하반기 중에 3편선은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그건 삼성전자의 이런 변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변수로 인해서 지수 흐름도 약해졌고요. 향후에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도 기존의 전망처럼 역사상 최고가를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조정은 받을 그럴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한 번 정도 좀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황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기록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너무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그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서부터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여기서 다시 또 꺾이면은 그때는 뭐 2400을 다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버티거나 조금 반등을 더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그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지켜보면서
지수의 흐름을 판단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다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렇게 이미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이슈는 정치와 경제 흐름 또 주식시장 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정치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올해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최근에 정치 흐름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면서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경제 이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서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을 하기보다는 뭐 서로 죽이는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계속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을 일부를 떠나게 만들고 또 수급적으로 좋지 않게 만들면서 결국 지수 흐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구간에서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흐름과 주식시장과 경제적인 흐름은 굉장히 맞물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가 잠들 때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치인들이 경제나 주식시장을 도와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다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장기 사이클에 있어서는 우상향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구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 발언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이제 투표로서 정치인들을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선거, 투표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는 주식시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시면서 정치 뉴스라든지 이런 쪽도 늘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략할 만한 업종 테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럴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포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죠. 의약품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그리고 기타 서비스 이쪽에 있죠. 바이오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 작동을 하기도 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개별주들은 개별 성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바이오를 중기든 단기든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흐름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